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종목을 막 봐드리고 막 짚어드리고 하잖아요. 일전에 제가 손절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잘 못해요. 어쩔 수가 없죠. 손절을 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물린 종목 같은 경우 팔고 다시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냥 내가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절대 못 팔겠어요. 본전 올 때까지. 그러면 팔고 차라리 다시 사세요. 그러면 세금은 좀 나갈지언정 그 손익률은 0%로 시작을 하죠. 대신에 내가 손절을 하고 다시 살 때 그 차트를 한 번만 다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다시 살까 말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종목. 자, 내가 GV에 투자를 했어요. 내가 GV에 이때 들어간 거예요.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해서. 근데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손절하고 다시 사면 다시 본전까지 가면 수익이잖아요. 아, 본전은 되잖아요. 말이 어렵나?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살래요? 라고 했을 때, 저 사고 싶어요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내가 손절하고 재진입하려고 했는데, 사기 애매해. 이러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손절 교육, 그거는 꼭 정독하세요. 제가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그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다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실 거고, 못 하셔서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막 자기 종목 흉 보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내 종목을 평가한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항상 종목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기 때문에 그건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스페코. 나 순간 딱 스페코 봤어요. 그 스페코 소리가 작아요? 저 엄청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 그 복선 누님이시구나. 그 저 킥복서가 카카오톡 닉네임이시거든요. 그래서 동쪽 소통방에서는 항상 그 김복선 누님이라고 부르죠. 자, 스페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저기 구석탱이에 그게 있어요. 그 갭 교육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보세요. 애초에 스페코는 갭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갭자리 다 메꿨어요. 그럼 얘는 사실 스페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6,600원까지는 반드시 빠질 거예요. 반드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네가 스페코에 대해 뭘 아냐? 우리 스페코가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아래에 갭자리 있는 종목은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스페코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만약에 손실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손절을 하고 재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끝까지 내가 본전 올 때까지 안 판다라는 생각이면 손절하고 재매수해서 본전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죠. 세금만 좀 떼이는 것 뿐이지. 만약에 손절하고 다시 이 종목을 산다. 그럼 현구간에서 사실래요? 아마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하고 이 종목 다시 살래?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안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내 스스로 재매수를 할 확신이 없으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추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내가 손실이 막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막 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손실률 줄여놓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막 그렇게 생각 없이 추매를 하시는데
추매는 첫 매수보다 10배는 더 신중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매를 할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면 회전을 해서 더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추매를 하는 순간 돈이 묶여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매는 첫 매수보다 훨씬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손실률 크다고 그냥 막 내립다 추매하는 게 아니에요. 인선 ENT라고요? 인선 ENT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아마 인선 ENT 이런 거 자양동 따르기님 그 혹시 그 유튜브 닉네임이 카톡 닉네임은 아니시죠? 혹시 제 가족방에 계신 분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1,800원이라고요? 1,800원? 그 그러니까 이제 체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리딩 좀 받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양동 따릉이님은 절대 제 가족 회원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맞으면 저한테 개인톡 좀 보내주세요. 얘를 1,800원에 살 이유가 뭐가 있었죠? 항상 매매를 할 때, 자 이거 이때 산 거죠? 그럼 뭐 뻔하죠. 이때 왜? 그 부산에 태풍 하나 더 온다고. 그 뭐지? 그 바비 다음에 태풍 하나 더 왔잖아요. 뭐 그게 엄청난 태풍이네 뭐네. 이러니까 태풍 관련주 인선 ENT랑 막 다른 종목들 가겠구나 해서 산 거죠 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을 때는 인선 ENT를 언제 말씀드렸죠? 갭 떨어졌을 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인선 ENT는 갭자리 메꾸면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가족방에 계신 분들은 인선 ENT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세요. 갭 떨어졌을 때 사서 갭 메꿀 때 파신 분. 근데 이분은 갭 메꾸고 또 기대감 가지고 갭 떴을 때 이때 샀던 거 아니에요 지금 1,800원이면 갭 뜬 거잖아요 이거. 갭 떴을 때 사고 오늘 갭이 떴는데 안 팔았어. 아직도 아래에 갭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제가 분명히 갭 뜨면은 이유 없이 무조건 팔라고 했잖아요. 이유 없이 무조건 팔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면 된다고요. 그냥 제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절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절을 하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근데 아래에서 복수전 하면 되잖아요. 아래에서 다시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어려워하시지? 삼성전자